계속해서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 뭐 처음이니까요. 리허설이라고 생각하고 자, 구해줘. 다음 주! 좋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아재들이라서 저희가 슈퍼주니어에서 하나 따온 겁니다. 자, 구해줘 다음 주. 자, 이제 다음 주에 내 계좌를 구하려면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인데요. 살짝 보셨다시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매니저 세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왼쪽부터 우리 박철수 매니저,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 저희 뭐 이렇게 합이 맞아서 이거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코너 자체가 안 구해질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좀 시작에서 좀 약간 예, 합이 안 맞아가지고 삐걱거리는데. 조금 아쉬웠는데 예. 일단은 저는 사실 구해줘 다음 주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항상 종목만 소개를 드리다가 예. 이 종목을 고르게 된 이유, 맞습니다. 업황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아마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이제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황성수 매니저는 마인드맵 없어지고 요거 생겼는데 어떻게 요게 갑자기 PPT에 마인드맵 뜨는 거 아니죠? 예, 뭐 마인드맵은 제가 다 정리를 했고요. 예. 네, 새롭게 이제 PPT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MZ 세대도 있고 또 여기 40대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니저님들이 오늘 주시는 종목과 산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다 평가를 하고 별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섹터가 가장 잘 갈 것 같은지 채팅창에 별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갈지 각 매니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황성수 매니저의 전체 공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세 분 어떤 섹터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섹터 공개해 주시죠. 자, 역시나 2차 전지 프린스는 오늘도 역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사실상 이제 뭐 떨어진 지도 꽤 돼서 그냥 아예 손을 놓은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2차 전지가 간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송율 매니저, 헬스케어를 갖고 왔어요. 요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많지만 사실 메이저로 나오는 건 아니어서 헬스케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잠시 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는 역시나 경기 민감주, 거기다가 정책 모멘텀까지 같이 있는 건설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있을지도 잠시 후에 공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건설, 우리 경기 민감주의 맏형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 프레젠테이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좋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시니까 좀 긴장이 많이 돼 보이시는데. 예,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예.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또 잘 이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가 말 더듬는 거 처음 보는데 저희도 한번 긴장된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의 섹터 건설입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바로 이제 건설 업종입니다. 우리 뭐 증시 격언에 그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건설 관련된 업종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대선 관련된 이런 테마주로서의 모멘텀도 기대되고요. 앞으로도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테마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건설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먼저 이제 건설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9일에 이제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월 7일이고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각 대선 후보들의 이런 정책에 영향을 많이 좀 받을 만한 우리 시장이라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1월 이후에 지금 뭐 이번 한 주 상당히 시장이 변동성이 컸는데 불구하고 이런 건설업이나 건자재 업종은 상당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 관련된 이런 좀 모멘텀, 특히 이제 건설업은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좀 방향이 좀 정해질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4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건설 업종 상당히 좀 차별적인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앞두고 여러분들은 건설 업종을 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건설업종은 또 이제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국제 유가는 네, 지난 그 12월 초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제 WTI가 65달러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80달러까지 좀 상승했고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해외 수주가 많이 늡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중동에서는 이제 오일머니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건설업은 또 해외 수주 관련된 모멘텀도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택 공급 확대에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좀 지지율이 박빙이다 보니까 특히 그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고요. 네,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여당 물론이고 야당, 네, 다음 페이지 야당이 있는데요. 네, 야당 후보도 네, 이런 상당히 좀 이제 공급을 좀 확대하려는 이런 그 공약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을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공급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특히 올해 연초 이후에 네, 많이 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로 해서 건설 업종이나 건자재 업종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당과 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그 대규모 공급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는 네, 전국에 250만 대 주택을 공급할 건데 기본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 또 기본 주택 뭐냐면은 무주택자 대상의 30년 장기 임대 네,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주도의 이런 공급을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250만 호를 이제 공급할 건데 특히 민간 주도의 네,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이제 공급의 네, 확대로 지금 이어질 거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부동산 쪽에 공급이 늘면은 아무래도 건자재, 대표적인 건자재는 바로 이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공공이나 민간이든 간에 일단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단 시멘트 업황에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시멘트는 특히 이제 이런 착공 이후에 한 1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네, 실적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네, 이런 착공 건수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공급이 본격화된다면은 네, 이런 시멘트 등 건자재 업종에도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코스피의 이런 건설 업종의 상대 주가 추이를 보면은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 네, 이런 지수가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병창흠 그 국토부 장관이 내정될 때 공급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 네, 공급 대책이 나올 때까지 네, 상당히 좀 모멘텀을 좀 탔고요. 자, 그리고 네, 지난해에도 4월 7일에 네,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난해 뭐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네, 건설업종이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였고요. 제가 이 시기에 그때 마인드맵으로 건설업종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네, 건설업종은 이런 뭐 공급 확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 3월에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네, 이런 그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일 거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국제 유가는 특히 그 뭐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해외 수주의 비중이 큰 업체들에게 상당히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뭐 유가가 네, 오르는 구간에서는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 해외 쪽에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상당히 주가가 탄력성 있게 움직였고요. 건설 업종의 평균보다도 상당히 뭐 좀 탄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가가 최근에 네, 배럴당 이제 80달러 선까지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배럴당 70달러 정도는 계속 유지될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 한 해 네, 해외에 관련된 이런 수주권들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을 여러분들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석수 매니저님 죄송하지만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PPT가 지금 한 20장 그래서, 남아있거든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오늘 첫 시간에서 좀 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네, 뭐 주택업체고요. 그리고 해외 비중이 높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네,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네, 주가가 움직였고요. 유가가 오르는 구간에는 앞에서 봤던 그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상당히 뭐 시장 대비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대선 앞두고도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기대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은 일단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쪽에 네, 보급이 확대되면서 건자재 쪽에 네, 수혜가 좀 더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공급이 좀 더 늘어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건설주 쪽에 네, 수혜가 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각 섹터별 관련주들이 있는데 여러분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TV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많이 못 해드리는데 예. 네, 다음에 제가 이제 노란톡 채팅방에서 네,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뒤에 한 5장 더 남은 것 같은데 그냥 끝내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딱 한 6분, 7분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어떤 질문 하실 거 있으세요? 네네. 또 남의 거는 질문 잘해요. 네. 예. 일단은 뭐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인데요. 뭐예요? 일단은 제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께서 대형주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니저님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같이 아는 지인이죠? 뭐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궁금한 게 예, 예. 매니저님 관점으로 보셨을 때 대형주 이런 이제 앞으로의 대형건설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대형 건설주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그 그렇죠.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아무래도 이름값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자이나 뭐 레미안이나 푸르지오나 이런 대형 건설업체에서 지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대우건설은 뭐 푸르지오라는 그 브랜드가 있고요. 예. 그에 대한 선호도 상당히 높고 지금 보면은 뭐 야당 후보가 뭐 당선되면은 대형 건설주 이런 민간 개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 좀 더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도 네, 이런 민간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늘리겠다? 좀 더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피셜입니까? 네, 뭐 최근에 그 법안도 발의됐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저희 소송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럼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당 쪽에서도 예. 그럼 민간 좀 확대할 수 있어서 그런 뭐 대형 예, 건설이나 그리고 250만 주를 공급하는데 150만 주는 기본주택인데 나머지 예. 100만 주 산에 100만 많습니다. 호. 예. 네, 100만 호. 네, 예. 100만 호도 어떻게 보면 민간 쪽에서 공급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형 건설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차기 정부에서는 상당히 뭐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형 건설 괜찮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자, 박철수 매니저님 어떻게 질문 있을까요? 저는 뭐 건설 쪽 어떤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데 시멘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아, 맞아요. 저 설명을 같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 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건설업체에게는 사실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소비자한테도 이제 부담이 전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건설업체와 그리고 특히나 영세한 건설업체들 그리고 이제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해소를 좀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낙찰가도 사실 정해져 있고 이걸 조절하기 좀 어렵고 분양가 같은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 담합을 하기 좀 어렵잖아요. 가격을 이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마진에 생각하는지. 대한 부담감.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마진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뭐 실적이라는 거는 일단 뭐 이 단가뿐만 아니라 이 수량, 그러니까 수요가 크게 늘면은 그만큼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앞에서 봤지만 250만 호는 예전에 그 우리 그 1990년대 초반에 예.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 호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일기 신도시인 분당이나 일산 같은 데를 건설했고요. 예. 뭐 그 정도 수량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좀 이런 좀 마진 측면에서는 약간 좀 네, 감소하더라도 그만큼 좀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만큼 덩치는 많이 커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거 듣고 저희가 별점 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질문 다 들어보시고 답변 들어보시고 별 5개 중에 몇 개인지 요거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질문이 구해줘 다음 주잖아요. 예. 왜 다음 주예요? 정책 관련 뭐가 토론이 있는지 아니면 건설 관련 뭐 발표가 있는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가 간다고 보셨으면 그 안에서도 철강도 있고 건설 기계도 있고 뭐 다른 게 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건설일까 다음 주?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대선이 딱 2개월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여당 후보가 설 연휴 전에 뭐 부동산 공급 관련된 뭔가 좀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이 한 2,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뭔가 좀 이런 대책이 나올 거다. 앞에서 봤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2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나 4월 7일에 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뭔가 좀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에서는 뭔가 이런 좀 기대감이 큰 섹터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뭐 각 종목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뭐 매조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주가 위치도 지금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지금 서서히 계속 올라오는 섹터고, 예.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오히려 뭐 좀 성장 섹터보다는 이런 경기 민감 섹터가 예. 좀 더 이제 주목을 받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건설 업종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이 다음 주에 갈 이유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뭐 설 전에 뭐 하나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나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별점 5개 만점에서 황성수 매니저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건설까지 몇 점인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쫙 들었고 별점을 제작진께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의 별점 공개해 주시죠. 아이, 좋은 분들이네, 이분들. 저만 저도 4개였는데, 마음속은 4개였는데, 예, 어떻게 3개로, 다른 분들 것도 들어봐야 되니까. 저는 약간 건설이 3개를 준 이유는 너무 다른 게 먹거리가 많지 않나. 아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린 게, 뭐 건설 기계나 아니면은 뭐 조선이나 철강이나 굳이 경기민감주를 할 거면.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거 별점 드리고 나니까 굉장히 죄송하네요, 이게 시스템이. 이거 뭐, 익명으로 해야지 큰일 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시청자 채팅창에서는 거의 뭐, 4개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님 탁픽 종목까지 한번 볼게요. 예. 이 건설 가지고 나오셨고, 다음 주에 갈 수 있다. 종목을 바로 공개하지는 않고, 어떤 종목인지 힌트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의 종목 힌트는요, 공개해 주시죠. 부동산 공급 확대의 최대 수혜주. 본인 PPT인데 본인이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부동산 공급이 늘면은 앞에서 제가 이제 건자재 수요도 많이 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건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건자재 관련된 예. 종목이다. 예. 건설 업계에서 건자재 관련된 종목.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 3개 주니까 굉장히 제가 죄송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냉정하게 저희가 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의 건설 그리고 종목까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송유 매니저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 매니저. 네. 헬스케어 준비하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또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할 것도 많고 건기식 누워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헬스케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송율 매니저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별 몇 개를 받을지 그리고 헬스케어 왜 다음 주에 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업종은요. 일단 저희 코너가 구해줘 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이렇게 관심을 받을 만한 업종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받으려면은 대내외 이벤트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리는 업종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이벤트 여러분들도 이제 흔히 매년 들으실 만한 이름입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냐면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큰 행사입니다. 근데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40회를 지금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다양한 스토리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컨퍼런스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혹은 이제 바이오 회사 그리고 벤처 투자 그리고 전문가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 현황 같이 공유도 하고 신기술에 대한 토론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제 공동 연구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한테는 이제 한 해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계속해서 개최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약했던 이제 해가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2016년 그리고 2018년, 2021년에도 이 행사를 전후로 앞두고 나서는 다들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정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일단은 역사 깊은 행사인 건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짚어볼 텐데 휴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휴젤. 예,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021년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행사 마지막 날 이제 약간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그 일부 재료 중에 하나인 이제 레티보를 이제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대두되겠구나 이제 약간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마지막 날 행사 마지막 날 9%대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볼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LG화학이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 자사의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효과로 인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52주 최저가를 달성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일단은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신년입니다. 새해가 됐고 여러분들도 1월은 이제 오르겠지. 1월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저번 달보다는 굉장히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게 1월 효과인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이 헬스케어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적인 통계를 좀 보면요. 지금 이제 뒤에 수익률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수익률표로 봤을 때 지금 한국에서는 업종별로 1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높게 기록한 게 바로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가 거의 한 약 3% 정도 보였었는데 이거는 10년의 통계로 한 1월 평균 수익률입니다. 압도적으로 높게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 게 보이다시피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월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갖고 가야 될, 꼭 담아야 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아주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이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뉴스 중에서도 몇 가지만 좀 꼽아봤는데 지금 한눈에 보시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뭐 대기업도 보이고요. 지금 이제 뭐 대기업 미래먹거리 산업 진출 굉장히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약간 우리 코너가 또 이제 9회조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어느 정도 대두될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고 있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눌렸습니다. 최근에 눌리면서 지금 이제 JP모건 지금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금 요걸 앞두고 나서 서서히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 있는 종목을 선점하신다면은 다음 주 아니더라도 한 2주 안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 2주까지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러면 9회조 네네. 다 다음 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저는 질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일단 공격성 지금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성이 아니라 네네. 궁금해서. 네네. 예.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JP모건 헬스케어다라고 제가 두 번 말씀드리고 가장 있는데 중요하다.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전에 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이 행사 전날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황성수 매니저님 손 들으셨는데 네. 예, 원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다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영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커피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죠.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원래는 이제 대면 행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코로나가 지금 막 이제 온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우리랑은 이제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양한 학회라든가 행사를 봤을 때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사실 비즈니스 미팅 격의 이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여파는 이렇게 좀 코로나 여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레퍼런스 있으면은 컨퍼런스가 있으면 실제로 잘 움직였었잖아요. 대부분의 네네. 이제 참여 기업들이. 근데 대부분 이제 작년까지의 어떤 통계를 보면은 D-11부터 해서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10일이 안 남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다들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주춤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작년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처럼 좀 늦게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어제 급락도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제 좀 늦게 시작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이 헬스케어 업종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종목들 차트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종목들은 좀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또 곧 있으면은 미국 실적 시즌 도래하면서 그다음 이제 우리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져온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평가 실적 동반한 헬스케어 업종 헬스케어 종목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두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거 제 생각이에요. 네네. 개인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강력한 완전 판을 뒤집는 재료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시장이 바이오가 이제 간다. 그랬을 때 JP모건 요러면 이제 완전 판도가 바뀌어서 쫙쫙쫙 탄력이 붙을 수 있는데 약간 지금은 뭐 바이오, 뭐 헬스케어 뭐 이쪽에 붙는 그런 매기 같은 게 게임주나 뭐 메타버스나 차라리 그쪽이 더 좋은 기억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차라리 바이오를 할 거면 바이오 그거 어차피 뭐 미래가 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임상 3상도 있고 2상도 네. 있고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메타버스는 쫙 그림이 그려지잖아. 게임주 이미 돈 벌고 있잖아. 뭐 요런 거를 저는 메타버스 잘 예, 그래요? 안 그러시던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네네. 요런 헬스케어와 바이오에 대한 매력이 네네. 다른 성장주 그리고 네네.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성장주로 네네. 매기가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곧 넘어갈까? JP모건 헬스케어.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예를 들면 과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를 들면 한미약품 5조 원대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이제 얀센과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간의 이제 기술 이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조 이제 약간 그 이슈들이 시작된 지점이 시발점이 약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큰 파급력이 있는 뭔가 결과물은 기대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업종 자체에 변환 자체는 힘들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우리 프로그램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너가 지금 구해줘 다음 주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는 충분하게 이렇게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엄청 좋은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송률 매니저의 지난번에 쳤던 댄스 네네. 그거를 더 관심이 있어 하시네요. 일단은 제가 이 말 왜 안 질문은 나오나 아니었는데. 했는데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그렇죠.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인성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헬스케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송률 매니저는 헬스케어.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률 매니저님이 또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또 탑픽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또 힌트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네. 공개해 보도록 하죠. 예, 힌트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동반한 헬스케어 종목을 잡으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을 한 줄로 설명해드리면은 실적 동반한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머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는 헬스케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헬스케어 간다.
네, 간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다 들어봤는데 별점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다음 주에 저희가 요 헬스케어와 건설과 그리고 2차 전지 가지고 얼마나 갔는지 실제로 그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점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헬스케어 관련한 저희의 별점은 두 분은 4개, 저는 3개. 여기 뭐 담합이 제가 모르는 담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아, 그냥 세 분이서 짜고 다 4개씩 퉁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예.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실 업종만 보면은 사실 예. 3개였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왠지 그 준비해 오신 종목에 예. 그거를 해결할 만한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별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종목 장세에서 그거 하나 더 갈 수 있을 네. 것 같다 그래서 별 그래서 하나가 약간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율 매니저의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의 모멘텀을 받는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리로 들어와 주십시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이 이제 가시고 송율 매니저님이 오시겠습니다. 2차 전지 프린스의 그 별명답게 2차 전지 진짜 다음 주는 갈 수 있을지 왜 다음 주인지 한번 궁금한데 박철수 매니저의 2차 전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갈 만한 종목들을 구해오든 구해줘 다음 주인데요. 일단 제가 항상 2차 전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또 가져왔나,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가장 큰 소재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베팅할 만한 분명히 좋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통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93만 대가 넘었어요. 물론 이제 생산량과 그 다음에 인도량 모두 다 90만 대가 넘었었는데, 사실 지금 테슬라의 어떤 공격적인 행보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전망치를 보면요. 사실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성장률이요. 그래서 판매 대수나 인도량 모두 다 5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닙니다. 이 전건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47%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의 어떤 판매량을 좀 통계를 내보면 일단 올해 전망치는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에서 50%, 높게는 50%까지입니다. 50%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 그럼 당연히 2차 전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일단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대기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사실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수급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글로벌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또는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엄청나게 시설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분명히 이것들이 잘 해소가 되고 있는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공급망 불안감이 해소가 되게 된다면 판매량 증가는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신모델이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효과가 더해지게 되면 이제 업황이 강세로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곧 온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 올해 상반기 때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신차들입니다. 뭐 현대도 지금 GV70이라든지 아이오닉 6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드에 이제 엄청나게 팔렸던 최근에 신고가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포드의 F150도 있고요. 뭐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전 세계 글로벌 굴지의 완성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불안감이 좀 있지만요.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래처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어제 뉴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6일날 아마 뉴스였던 것 같은데, 자, 폭스바겐이 드디어 K 배터리를 다시 찾습니다. 자,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사실 전 세계 1위의 완성차 업체인데. 사실 중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노스볼트와 같은 대형 배터리 업체들과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비중을 많이 줬더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중국에서 문제 하나만 터져도 생산 라인까지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가들 쪽으로 이제 의존도를 넓히자. 이렇게 지금 그래서 거래처를 다변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다가 노스볼트가 사실 일을 같이 했었는데 기술력이 약간 포드 입장에서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술력 면에서는 전 세계 최고 순위에 있는 K배터리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섹터는 폭스바겐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한 수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또 다른 뉴스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 27일 날 상장을 합니다. 거의 시총 2위까지 바라보고 있는 대형 업종인데 일단은 얘네가 지금 최대로 봤을 때는 한 12조 넘는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9조 원대를 생산 라인 확대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장을 짓게 되면 장비라든지 부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비 부품주가 추가적으로 소재보다는 좀 더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장비라든지 부품주들,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일단 이 중에도 저평가 종목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이 받았어요.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까지. 자, 그런데 일단 중국의 리튬 인산철 관련 배터리와 경쟁 구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을 좀 뺏기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주들이 약간 악재로 인해서 눌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서 눌림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또 소재도 봐야 되는 시기가 좀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음 주까지 보기에는 장비라든지 부품주가 낫다. 왜냐하면 소재주가 항상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나 또는 이익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비주라든지 부품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최근에 이제 M+가 엄청 많이 잘 갔었죠. 장비 대표주인데 이런 종목들처럼 최근에 시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환매가 도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조금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다음 주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비주와 부품주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장이 있는데요. 이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 네, 왜냐면 이게 예. 자, 완제품, 그다음에 예. 소재, 장비, 부품인데 나눠져 있는 거군요. 네. 나눠져 이제-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샵 2034로 이제 번호 보내주시면 자료를 확대해서 보실 수 있게 전달을 해드릴 아하.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수익 대비 또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사실 굉장히 소재가 좀 비싸긴 해요. 예. 하지만 장비나 부품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게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부터 상당히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장비주와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시면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특히나 소재보다는 다음 주에는 장비랑 부품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LG 엔솔 상장도 앞두고 있고 일단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굉장히 좀 포괄적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소재주가 조금 이제 눈에 띄시는지 아니면 2차 전지 장비주가 눈에 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했던 얘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면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기 소재가 집중해 주세요, 학생. 실제로 아까 부품하고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부품하고 소재주가 많이 장비 올랐잖아요. 얘기해야 올랐는데 일단 조정은 맞아요. 근데 예, 소재주가 워낙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약간 경영력이 조금 이제 주식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그 종목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요 소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장비주도 있고 그다음에 부품도 부품주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재주는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장비주나 부품주들은 지금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실제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주입식 예. 교육이 좀 됐나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살짝 지금 긴가민가 했는데 긴가민가. 예, 확실해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황성수 매니저는 있나요? 예, 뭐 전기차는 그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주거나 세제 혜택을 줄 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전에 그 자료를 보니까 네. 원래 판매량이 살 많이 는다고 좀 전망하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뭐 보조금도 좀 축소되고 네. 세제 혜택도 뭐 지난해 대비로는 좀 줄어들 거다. 맞아요. 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뭐 뭔가 좀 혜택도 없고 가격 진입 장벽도 좀 더 높아질 건데 네. 그래도 계속 좀 증가할 걸로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아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일단은 보조금이 사실 좀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예전보다는 사실 훨씬 더
인프라도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판매량이 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시장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만큼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면 그래서 아까 통계 자료를 보내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은 실제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맞지만 실제 판매량은 늘고 있다는 거. 예. 늘다면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은 실적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시청자분들의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굳이 2차 전지를 볼 거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낑길 수가 없는데 네. 그렇게 만약에 수급 블랙홀이 와가지고 거기에 돈이 많이 쏠린다면 다음 주에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딱 힘을 딱 받기가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요게 좀 그 네. 전까지는 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역시나 또 생각하시는 예, 예. 부분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부분들을 찝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총 거의 2위까지도 노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블랙홀이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뭐 청약 쪽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개인 투자분들도 베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상장 이후에 뭐 쏠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이 상태에서는 거기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전기차, 특히나 배터리, K배터리 종목들 안에서 장비와 그다음에 부품들을 일단 보시고요. 그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면 동시에 올라가는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종목도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은 저희 별점 한번 줘 볼게요. 자, 저희가 여긴 뭐 담합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4개 주시는 거 아니죠? 자,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설명을 쫙 해주셨는데 저희의 별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공개합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4개, 저 4개예요. 3개에서 올라갔습니다. 송율 매니저님은 무려 만점 주셨어요. 네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왜 네, 만점 주셨는지. 일단은 뭐 같이 이제 코너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3개월 계속해서 이제 올고든 신념을 갖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3개월 동안 좀 어느 정도 눌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또 다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전과 성장성은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빛을 못 본 섹터이기 때문에 저평가 섹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 5개 드렸습니다. 길을 모을 만큼 모았다. 지금 그렇죠. 자리가. 흘러 넘치죠. 예. 부품과 장비 쪽에서도 동의를 하시는 큰 틀에서?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왜 4개예요? 예,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성장 섹터인 종목들에 좀 매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도 좀 추가로 나올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5개 주려고 하다가 일단 조금 애매해서 1개 뺐습니다. 애매해서 예. 1개. 저희가 반 개까지도 또 다음 주에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은 또 별을 받았기 때문에 탑픽 종목에 대한 힌트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탑픽 힌트 한번 공개해보죠. 자, 2차 전지 섹터의 숨은 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2차 전지 sek터 대놓고 보석. 잠시 후에 대놓고 보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놓고 보석. 네, 다이아급. 보석입니다. 네, 아주 그냥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예. 사업 보고서 보면요. 관심이 끌 수밖에 없는 관심을 보석입니다. 끌 수밖에 네. 없는. 자,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럼 자리를 또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스케어와 2차 전지와 그리고 건설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요게 또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경기 민감주 같이 또 묶여있는 그런 섹터를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게 갈지 그리고 잘 기대를 하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별점을 드린 거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음 주에 세 분의 섹터, 세 분의 종목 어떤 게 가장 잘 갔는지 저희가 수익률 대결처럼 수익률을 집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세 분의 별점과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힌트를 주셨잖아요. 저희가 힌트 주고 도망가면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힌트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별점을 받은 박철수 매니저님 종목부터 한번 가볼게요. 박철수 매니저님, 네. 아까 대놓고 보석이라고 하셨는데 네. 2차 전지 관련주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갑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상신 EDP입니다. 자,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요. 2차 전지 관련된 포장재,
우리가 흔히 캔이라고 하는데 포장재와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상당히 많은 글로벌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 SDI 관련된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캔 관련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000년대 원가의 한 7% 정도 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2000년대 성장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다 지금 수주를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향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삼성 SDI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텔란티스와 작년에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주 물량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SK온이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요. 지금 각형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미 SK온이 좀 더 먼저 시작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 들어서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가 각형 전문이었거든요. 여기에 거의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던 상실 EDP 같은 경우는요. 가장 좋은 어떤 거래 협력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실 EDP와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이 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PPT를 할 때.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폭스바겐이요. 전 매출의 80%, 생산량의 80%까지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각형 배터리 전문 기업이 삼성 SDI와 접촉을 할 확률이 계속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주력으로 이 포장재를 납품하고 있는 2차전지 포장재를 납품하고 있는 상실 EDP는요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관련된 이슈도 역시나 이 회사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실제 매출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20년도 전체 매출이 한 1,5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까지 1,400억 원, 거의 작년 전체 매출을 3분기 만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타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했고 이번 주에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이제 붙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이 추세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수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매수가는 16,300원에서 16,6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간 밑에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18,500원까지 몰 텐데 1차적인 목표가고요. 2차적인 목표가는 그래도 한 2만 원까지도 봐도 되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신 EDP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주봉이요? 주봉으로 봤을 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번 어떨까요? 주에도 올랐고. 이번 주에도 네, 올랐고 이 추세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시작됐다. 네, 다음 주까지도 이 추세 그대로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는데도 네. 결국은 이제 빨간 불이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석을 다졌고 다음 주에도 분명히 갈 수 있겠다. 구해줘 다음 주에 가장 많은 별을 받은 2차 전지 안에서 상신 EDP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송률 매니저로 가보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는 헬스케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두 가지 크게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예. JW 중해제약 종목입니다. 어.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저평가 실적 동반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 자체가 지금 52주 최저가 부근에 크게 멀어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큰 것 같고 여기
참가합니까? 네, 당연히 참가하죠. 참가하고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의 신약 발표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공개할 예정인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술력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충분하게 매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있고 없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실체가 지금 계속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실적 또한 고성장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일단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좀 이제 여러분들 듣고서는 약간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약간 대선 주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탈모약 테마주도 나왔어요. 탈모약 테마주까지 나온 상황인데 탈모. 예, 탈모약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탈모 걱정 아니신 분 없어요. 화면상으로는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일단 예. 좋은 질문 예. 네, 가져오셨는데 예. 조금 이따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저도 이제 감춰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누구한테나 다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탈모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데 탈모 치료제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이제 재료도 다양하고 굉장히 좀 범위가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탈모 치료제 지금 이제 매출 1위인 품목의 지금 이제 약품을 지금 이제 JW 중해제약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탈모 시장 뭐 당장 이렇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약간 테마성으로는 한번 이렇게 시세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실적 동반한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구간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4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호실적이 전망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헬스케어를 고민하신다 하시면은 JW 중해제약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JW 중해제약 종목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가격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 오늘 종가가 22,750원입니다. 오늘 종가 부근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밴드를 잡아드리면은 22,400원부터 오늘 종가 22,75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가 좀 중요하죠. 지금 이미 거의 차트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1차 지지 구간 19,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디냐? 약간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25,000원 좀 형성하고 있는데 단기 저항 매물대 구간 25,0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탈모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요게 사실은 그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탈모 정책을 탈모 관련주 해가지고 요거 보험하겠다 해서 네네. 그걸로 정책 인기몰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중해제약도 탈모 관련해가지고 1위 뭐 매출 기준에서 그런 걸 네네.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네. 그런 테마도 같이 정책적으로 묶여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엮여가지고 지금 이제 단기 모멘텀 작용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탄소세 어땠습니다, 여러분들? 탄소세도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단기 시세 보여줬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만약에 다시 한번 탈모약, 탈모 테마주 다시 한번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좀 중장기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약간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뭐 가능성이 적건 크건 어쨌든 간에 JP모건 헬스케어 거기다가 정책에 대한 부분 네. 조금 기대할 부분이 있다. 네. 자, 알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딱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설 관련해서도 건자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죠. 예, 뭐 제가 준비한 종목은 국내 최대의 시멘트 제조업체인데요. 바로 쌍용 CN입니다. 쌍용 CN이. 예, 뭐 쌍용 CN이는 이번 뭐 4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주택용 그 시멘트의 수요는 주택의 뭐 착공이나 그 분양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한 2, 3년 정도 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이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유연탄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쌍용 CN이는 중장기 옵션 계약을 맺다 보니까 유연탄 가격 상승에 이런 좀 부정적인 요인은 좀 제한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실적 시즌 앞두고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만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쌍용 CN이는 이제 2월부터
네, 시멘트 가격을 톤당 한 18% 정도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뭐 이제 건설사나 뭐 레미콘사의 가격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유연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시멘트 업체들의 그 생산 산업이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 업체들은 좀 원활한 이 시멘트 공급을 위해서 시멘트 가격 인상을 그래도 수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 업체들도 지금 그 유연탄 가격이 전체 원가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만일에 유연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시멘트 가격이 안 오르면은 역마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거의 뭐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업계 1위 업체의 이런 그 가격 인상과 관련된 이런 발표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시고요. 만일에 뭐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영향으로 모멘텀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쌍용 CN이 뭐 최근에 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이런 매주 수급이 최근에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번 그 1월 그 첫째 주에 외인 기관, 특히 뭐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그래서 이 쌍용 CNE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금융 투자 등 이런 기관의 그 배당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물이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면 기관의 매수가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1월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레벨업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목표 주가는 한 8,600원 정도. 8,600원. 예, 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7,64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 자, 그리고 매수 가능 가격은 한 8,080원에서 한 8,150원 정도를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용 씨는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요거 살짝만 궁금한데 정말 짧게. 요게 경기 민감주인데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성장 테마가 좀 묻었다. 요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이 종목은 뭐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런 좀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그 시멘트 업체들은 그동안 이제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환경 쪽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쌍용 CN은 좀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탄소세 관련된 이런 이슈, 특히 쌍용 CNE는 해외 쪽에 수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해외 수출할 때도 이런 뭐 환경 쪽에 투자를 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세대 트렌드인 ESG, 여기가 묻은 시멘트 기업. 요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 자, 알겠습니다. 세 종목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JW 중해제약, 그리고 쌍용 CNE, 그리고 아까 상신 EDP입니다. EDP. 이렇게 세 종목 저희가 다음 주에 요 금요일 날 수익률 지키고 쫙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실제로 잘 갔는지, 저희와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희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세 분의 샵 2034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샵 2034에서 지금 하신 PPT 원본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샵 2034 가겠습니다. 저부터. 황성수 예, 매니저님. 샵 2034로 뭐 지난주까지는 주머니 마인드맵인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황반장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했던 그 PPT 자료에 또 좀 추가적인 내용도 좀 수록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의 또 히든 정보까지 좀 수록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 알찬 정보도 많이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 황반장입니다. 자, 그리고 송유 매니저님은요? 예, 일단은 오늘 지금 제가 헬스케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시간 제약상 디테일한 내용 자체는 제가 100% 전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디테일한 정보 전달, 그리고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필요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샵 2034 송반장 문자 보내주시면은 많은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유 매니저 옆에 박철수 매니저님. 네, 오늘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2차전지 관련된 이 PPT 자료뿐만 아니라 조금 더 추가된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까지 함께 합쳐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매경 증권 아카데미를 오픈하게 되는데 기념으로 해서 다음 주에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2034번호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2034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뭐 첫 코너였기는 했는데 그래도 반응들이 굉장히 괜찮아서 다음 주에 그 수익률 가지고 리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풍성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구해줘 실제로 이 종목들이 잘 갈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구해줘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